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익명의 다른 새로운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책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는 정영욱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도록 하세요. 잘 자요, 다들. 제목은 저 하찮은 돌멩이를 보아라.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네 인생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말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니 너무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돌멩이가 그렇다. 작고 가벼운 돌은 작은 물살에도 쉽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부딪혀 쉽게 닳아버리고 바위 틈에 껴버리곤 한다. 무거운 돌은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센 물살을 만나 더 멀리 굴러갈 때가 있다. 그 무게를 받아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돌일수록 말이다. 거세게 흔들리는 자신을 기회 삼아 떠나는 것이다. 남들은 두려워 숨는 물살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삶일수록 말이다. 그러니 너보다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는 그 무게를 잃지 말고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너의 그 무거운 짐까지 멀리 떠밀어줄 거센 물살이 올 것이니 언젠가 올 것이니 보아라. 저 하찮은 돌멩이도 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불안한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숨어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친구야, 그렇게 너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다음 제목은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래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던 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처음 써보는 냄비였어요.
이 냄비가 조금 널쩍하게 생겨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의 높이가 얕게만 보이고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더 붓고 또 부었는데 라면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강물처럼 불어나 있어서 싱겁기만 했죠. 한강물을 만들어놨네. 친구는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지만 그래도 국물은 짜지 않아서 좋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네 집에 다시 놀러 갔을 때는 전에 싱겁게 끓여진 라면이 생각나서 물을 좀 부족하다 싶게끔 넣고 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짠 라면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는 또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어요.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이번엔 소금물을 만들어 놨어. 라면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너 라면 못 끓이니까 이제부턴 내가 끓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이제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번엔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곤 소금물처럼 짠 라면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 먹었어요. 집에 와서는 당신도 나도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같지 않았을까. 우린 전부 처음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 삶 또는 관계 전부 처음 겪어보니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처럼 과도기라는 것도 겪어보고 말이죠. 물을 적게 넣고 끓인 라면처럼 짠내 나는 슬럼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왜요? 겨우 처음 써본 냄비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을 맞추지 못해서 싱겁게 끓여지기도 하고 짜게 끓여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번엔 적정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것이죠. 괜찮아요. 모두가 가끔은 물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겪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조금 버벅일 수도 있죠. 다음 제목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 인해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다음 제목은 애썼다. 참 많이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썼으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짧은 글들도 있는데 나를 응원합니다. 힘내라는 말보단 잠시 쉬어갈 여유가 있기를, 힘들지 않기보단 힘들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이런 문구들도 있고 되게 좋은 내용이 참 많은 책인 것 같아요. 다음 제목은 포기하는 용기.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얼마큼 힘이 들었느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다른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또 꾸준히 달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 한 23분, 4분 정도 읽었네요. 출판사에 말씀을 드려놨고, 많이 읽진 못해요, 이 책을.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읽으려고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한 20분 분량으로 한 번 더 읽으면 이 책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뭔가 한번 여러분들도 또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이란 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게 있고, 또 편하게 듣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걸 읽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책 말고도 2권을 더 보내주신 그 익명의 구독자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책 보내주신 3권 중에 1권을 아마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1권은 아직 출판사에서 말이 없어서 이거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나머지 하나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낭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